안녕하세요. 슬립베럴 베이비의 김지연,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슬베맘님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저도 사실 그런 부모님들 중에 한 명이었던 손빨기, 손가락 빨기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손빨기는 진짜 제가 조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수면 교육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쪽쪽이 셔틀을 오히려 자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손빨기는 언제 끊어야 되는지,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끊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정님, 우리 슬베마님들한테 손가락 빠는 거는 혹시 고쳐야 되는지 한 번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손가락 빠는 거. 아까 지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 때문에 수면 교육을 주저하실 만큼 걱정거리로 주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왠지 이게 습관이 될 것 같아서 못 끊을 것 같고 손에 변형이 올 것 같고 이렇게 자꾸 미래를 걱정하게 되잖아요. 엄마의 마음, 그쵸? 그런데 사실 손 빠는 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나 3개월이 가까워지면요, 아이 입장에서는 나한테 이런 게 있었어? 발견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구강 탐색을 하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손을 처음에는 못 빨고 주먹고기라고 하죠, 우리 수업이. 그래서 막 아이가 손을 넣다가 손을 딱 꽂기 시작해요. 이렇게 빠는 거구나 하면서 정말 밤새도록 찹찹찹찹 울려 퍼지게 빨 거예요. 사실 이걸 의식적으로 어머님께서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시면서 정말 쪽쪽이를 일부러 제공해 주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고요. 혹은 아이가 놀 때도 할 때마다 안 되는데 걱정하시면서 제지해 주시는 경우가 아마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희 아이도 지연님 아기도 사실 다른 아이들도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제지해 주시거나 아이가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이 시기에 충분하게 못하면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자연스럽게 지금 발달 사항을 겪고 있는 거라면 그냥 손 자주 닦아주시고 아이가 탐색하게 두세요. 근데 정말 손에 정말 물집이 생길 정도로 빤다, 너무 그런다 하시는 경우에는 노는 시간에 쪽쪽이 제공해주시고 조금 닦아주시고 어느 정도 제한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손 빠는 건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빨어? 혼내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이게 괜찮은 건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훈육하실 부분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탐색하도록 놔주시고 정말 이 부분은 나중에 습관 됐을 때 걱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손빨기 부분은 너무 자연스러운 발달사항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뒤집기 하는 아이한테 너 뒤집으면 안 돼, 새벽에 깬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뒤집기처럼 3개월 아기들은 다 손 빨고 빨기 욕구를 채우려고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전에 졸릴 때 잠으로 입면하는 과정에서 또 손가락을 찾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손빨기를 언제 끊어야 되는지, 진짜 걱정해야 될 때는 언젠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연구 결과나 논문에 의하면 만 2세에서 만 5세 사이에 자연스럽게 끊긴다고 합니다. 굳이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끊긴다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약간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고 아이들도 이제 친구들과 말이 통하기 시작하고 너 애기야? 너 왜 손가락 빨아?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제 부모의 말을 점점 더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만 2세에서 만 5세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굳이 큰 개입 없이 알아서 끊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진짜로 우리 아이의 손가락 빠는 습관을 끊어보신 지연님께서 어떻게 끊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담도 한번 공유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만 3개월 때부터 손가락을 빨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손가락 빨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좀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엄지를 빨았거든요. 그것도 딱 왼손 엄지였어요. 오른손은 또 아니고요. 아주 딱 특정 손가락의 엄지였어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계속 빠니까 이게 굳은 살이 엄청 배겼었어요. 부어 올랐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수학과 선생님과 상의를 했었거든요. 아이가 6개월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수학과 선생님께서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냥 기다려주고 만약에 아이가 너무 심하게 빠르면 조금 다른 걸로 관심을 유도해봐라 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놀 때는 빨지는 않았는데 딱 잘 때만 빨았거든요.
그냥 진짜 자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손가락 빠는 것 덕분에 울음은 많이 없었어요. 많이 울지 않고 그냥 딱 수면 의식을 하러 들어가면 이미 손가락을 이미 넣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한 14개월 때쯤 이제 끊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마음 먹으시게 됐어요, 갑자기? 그때 어린이집을 다니기도 했고 손가락이 약간 부어올라서 제가 약간 연고도 발라줬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도 조금 통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쿠팡에서 손가락 장갑을 사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울면서 이러면서 이러면서 빼는 거예요. 무슨 저희 장갑 뻗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러면서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장갑도 너무 쉽게 빼지 않나요? 근데 얘가 너무, 그러니까 제가 사이즈를 제일 작은 걸 샀는데 진짜 엄청 쪼였거든요. 근데 또 너무 쪼이면 또 피 안 통하지, 그쵸? 그래가지고 또 걱정돼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타이트하게 해놨는데 이러면서 빼는 거예요. 저 궁금한데 이거 전체 장갑인가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엄지만 가려져 있는 그런 장갑이 있어요. 손가락 장갑이. 그래서 이거를 해서 어쨌든 난리를 쳤어요. 막 옷이랑 묶어가지고 막 난리를 쳤어요. 못 빼게. 아예 못 빼게. 그랬더니 이거를 빠는 거예요. 어머나. 이 2개인가 3개를 또 넣고 쪽쪽쪽쪽 빠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시겠는데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손가락을 또 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또 했어요. 어머나. 엄지 장갑도 있고 이쪽도 검지 장갑도 있어요. 이렇게 빠는 애들이 있나 봐요. 엄지도 빨고 여기도 빠는 애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울고불고 애가 난리를 쳤어요. 이걸 빼려고. 근데 안 빼지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근데 얘 입장에서는 말도 안 통하고 엄마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잠은 오는데 왜 이렇게 안 재우는지도 모르겠고 애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1, 2주 정도 진짜 마음 먹고 울더라도 막 울다가 자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또 수면 의식을 하고 남편이 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열심히 또 이거. 그럼 또 열심히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주일, 2주 노력하는 게 다 수포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소아과 선생님이 어머니 너무 빨랐어요. 만 2세 이후에 끊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진짜 포기를 했어요. 그냥 열심히 빨아라. 그냥 뭐 빨아라 그렇게 줬더니 뭐 굳은 살도 빼기고 뭐 걱정이 됐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26개월인가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너무 심해서 여기가 다 벗겨지고 손가락이 다 붓고 봤었어요. 이게 너무 심하게 붓고 막 여기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소아과 선생님이 이제는 서서히 말 알아들으니까 한번 끊어보시는 걸 노력을 하시되 시간이 오래 걸릴 거는 알고 계세요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을 빨면 안 돼, 뭐 지지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계속하고 손가락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울지도 않고 자기는 손가락을 빨면 안 돼 하고 그냥 끊겼어요. 그래서 진짜 제 얘기가 다른 부모님들한테 조금 용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할 때 그 어머님들한테 이제 걱정하실 때 말씀드리면 이 스토리를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번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만 2세 이후에 정말 쉽게 끊기니까 쉽게 끊기지 않더라도 손톱에 바르는 약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그때 하니까 조금 수월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책 관련 읽어주고 이거를 끊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더니 안 빨겠다고 본인이 인지를 한 거네요. 맞아요. 내가 이걸 빨면 나쁜 게 있겠구나, 맞아요. 좋지 않겠구나를 맞아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씌워줬어요. 혹시 몰라서 한 1, 2주 정도? 근데 안 빨고요. 장갑을 빼더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예전에는 장갑 안 낀다고 막 울고불고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엄마 장갑 끼워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말이 통하니까 정말 끊기 수월했고 지금 6개월 차인데 아직은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책이었어요, 지연님? 손가락 문어 책이요. 손가락 문어. 맞아요. 이거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 만화로도 그랬었죠. 손가락 문어도 했고 다른 영어 책들도 많이 읽었었어요. 손가락에 관련돼서 손가락을 왜 빨면 안 되는지, 손가락 뭐 지지해진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했는데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저는 끊었다는 것을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좀 오래 걸릴 거를 인지를 하고 아이가 손가락을 빨려고 할 때 본인이 약간 그 자기 컨트롤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되게 칭찬을 줬어요.
우리 리아가 손가락을 빨고 싶었는데 참았구나. 너무 잘했다. 이런 식으로 좀 칭찬을 해주고 손가락을 약간 뭐 빨려고 했었을 때 다른 걸로 조금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추천드리지 않는 시기가 언제냐면 아이에게 조금 환경적으로 급변하는 시기. 뭐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좀 적응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어린이집을 가니까 한 일주일 전에 너는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 가니까 한번 끊어보자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린이집을 가면 엄마랑 분리되고 조금 더 불안감이 올라오는데 그 시기에 끊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맞춰서 수면 교육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그때 맞춰서 뭔가 좀 큰 변화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는 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그 시기 같은 경우에는 조정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진짜 쪽쪽이 같은 게 사실 생각보다 끊는 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안 주면 되는데 이건 나한테 달려있네? 맞아요. 이거를 진짜 내가 의식적으로 안 해야지 이러기까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원령이 차야지만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치과에 가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애기 뭐 혹시 구강이나 이런 거 변형이 있었는지 그리고 손가락 뭐 변형이나 이런 거 있는지 뭐 굳은 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뭐 2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강이 막 완전 변형이 오지도 않고요. 손가락에 굳은 살도 없어졌어요. 2년 동안 빨았는데 한 달? 2달 만에 없어졌어요, 굳은 살이. 그래서 아이들 피부는 진짜 또 너무 재생이 잘 되는지 저희랑 다르죠. 그래서 굳은 살도 싹 없어지고 피부도 싹 낫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진짜 아이들의 인지 발달이나 아이들이 스스로 컨트롤하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직접 진짜 손가락을 끊어 보셨고, 네. 그렇죠. 경험이 있으셨던 얘기를 많이 공유해 주셔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